자, 공통영어 1, YBM 밥 1, 2과죠, 2과, 그죠? 2과 본문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얘들아. 앞에 두 번째 강의까지는 우리가 이제 문어가 어떤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어가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주변 환경에 있어서 문어가 스스로 자신의 색깔도 좀 바꾸고 질감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무늬도 바꾸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왔었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문어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문어가 지능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문어는 도구를 쓴다라는 말이 나와. 도구. 그러니까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어는 지능이 있다 또는 지적이다, 뭐 똑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과 문어의 유사점 중에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잘 해주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두 번째 강의 다 듣고 나서는 꼭, 그죠? 우리 또 리프레시 좀 한 다음에 세 번째 강의를 들어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제공하지만 그쵸? 항상 이렇게 좀 머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지 그냥 멍텅하게 듣고 있으면 사실 이 수업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좀 피곤하다면 잠깐 스페이스 눌러서 정지시키고 밖에 나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그지? 맛있는 거 좀 먹고 와서 다시 수업을 듣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또 진행을 해보자. 우리 세 번째 강의 시작할게. 자, another sign of the intelligence of the octopus, 그죠? 자, another sign, 자, 또 다른, 자, sign은 뭐죠? 징후다. 적자, 징후. 그렇죠? 또는 뭐 표시라고 할까? 표시. 그렇죠? 또 다른 징후 또는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 Of the intelligence of the octopus, 그죠? 문어의 지능에, 그죠? 문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어의 지능에 대한 또 다른 표시, 징후. 됐니? 그것은 동사가 뭐지? is가 되겠죠. 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죠? 주어는 얘들아 뭐 앞에 당연히 단수밖에 없다, 그죠? Another sign. 요게 주어가 되겠지. 살짝 가시고요. 자, 또 다른 징후는 뭐냐면 그것의 사용입니다. 자, 뭐에 대한 사용? tools 한번 적어줄게. 도구의 사용입니다. 얘들아 근데 잘 봐. 자, it's 선생님 검은색 해놨다, 그지? 자, 이유가 뭐냐면 자, 그것의라고 했을 때 얘가 누구냐는 거야, 그죠? 의미적으로는 뭐 간단하지, 그지?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어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문어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문어의 사용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문어의 어떤 도구에 대한 사용이 바로 또 다른 표시 또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문어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됐지? 자, in the lab. 자, 랩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실험실. 자, 실험실에서 octopuses, 문어죠, 그죠? 자, 문어는 자, use, 사용합니다. 그죠? 사용을 했대요. 자, 무엇을 사용했을까? 자, tools, 도구를 썼대, 얘들아. 도구를 썼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요것도 적어줄게, 얘들아. to는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 해석을 잘해야 된다, 얘들아. 투부정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뭐 하기 위해서? get, 얻기 위해서. 그죠? 자, food rewards가 뭐냐면 먹이, 음식 하지 말고 먹이 보상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먹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문어들이 도구를 쓰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실험실에서는 이미 거기서 관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는 뭐 훈련시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야생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In the wild. 자, 야생에서 좋습니다. wild는 야생. 자, 야생에서 그들은 여기서는 마찬가지 문어다에서, 그죠? 문어를 사용합니다. 돌을 씁니다. 돌을 쓴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walls. 벽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들 또 왜 만들까? 목적이 또 나오죠.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무엇을? The entrances to their homes. 자, 그들의 집으로 향하는 entrance. 자, entrance가 뭐냐면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 됐죠? 그러니까 문어가 자기 사는 집이 있거든. 얘들 어떤 이제 산호, 그죠? 뭐 산호라든가 뭐 어떤 벽돌 사이가 되겠죠. 벽돌이 뭐 바위라고 할 거죠. 바위 사이에 이제 그렇게 구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입구에다가 뭐를 돌을 사용해서 create walls, 벽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침입자가 못 들어오도록, 그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쓴다라는 거는 도구를 쓴다는 거죠. 우리 인간처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문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얘들 체크하자. 나돈니 나왔죠? 예, 그렇지. 됐니? 나돈니 뜻이 뭐야? 뿐만 아니라 독 됐지? 자, 뭐일 뿐만 아니라 자, 돌뿐만 아니라 돌도 쓰기 써요. 돌뿐만 아니라 자, anything they can find. 자, 갈로 문제들아. they can find 걸 갖고 앞에 있는 anything 수식하게 해주겠지. 자, 돌을 쓸 뿐만 아니라 돌을 쓸 뿐만 아니라 무언가 어떤 것이든 다 쓴다 이 말이야. 어떤 것? They can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쓴다 이 말이죠. 됐니? 자,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되겠죠. 자, 문법 체크해라. 자, themselves는 우리 복수다 그죠? 밑에 좀 적어볼까? 복수 제기 대명사지. 제기 대명사죠. 자, 복수 제기 대명사이기 때문에 왜 themselves가 나와야 되느냐 설명을 드리면 앞에 지금 누가 나왔어? 주어가 they가 나온다 했더라.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는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죠? 앞에 나와 있던 뭐였지? 문어였다는 거지. 문어. 그쵸?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알겠지? 저런 간단한 문법도 충분히 학교에서는 탁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 The most impressive example. 자, 가장 인상적인입니다. impressive는 인상적인. 됐죠? 자, 가장 인상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시가? 자, 갈로 묶어라. using부터 tools까지 갈로 닫아주시고 앞에 있는 octopus의 꿈입니다. 얘들아, 이번 이과 문법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 중 하나가 뭐라고 했지? 분사라고 했다는 거죠. 분사.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ing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현재 분사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능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이 되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예시가 뭔데? 자, 문어에 대한 예시죠? 문어에 대한 예시. 자, 어떤 문어야? using tools야.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 됐니? 잘 기억해야 된다, 그죠? octopuses using tools. 됐니?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들의 인상적인 예시는 됐죠? 뒤에 동사 어디 있니? can이네, 그죠? 동사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왔다라는 거죠. 주어는 얘들아 example이다,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건 수식이다, 그죠? 네, 문어의 예시.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들의 예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can이에요. 자, 그 예시는 어디에 있다? 왔습니다. 2009년에 있었네요. 그죠? 2009년에. 어디에서? 인도네시아.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인상적인 예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예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선생님이 잘 점검했으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가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인도네시아에서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인상적인 문어가 도구를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구를 쓴다. 이게 참 쉽지가 않지, 그지? 맞지? 우리 인간이 사실 거의 유일하게, 그죠? 유일무이하게 도구를 쓰는 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문어도 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a few octopuses. 자, 소수의 몇몇이다, 그죠? 자, 몇몇의 문어들은 얘들아 이거 뒤에 문법 중요하다. 자, were found to까지 밑줄 딱 그어주시고 좀 동그라미 칠게 얘들아. 밑에다 좀 적어라 얘들아.
be found to 동사. 자, 요거는 사실 수거라는 표현보다는 문법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구문인데 일단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뭐뭐 하는 것을 발견되다. 요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발견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석은 간단하다.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 왜 저기 중요한 부분을 체크했냐면 지금 일단은 a few octopuses 몇몇의 문어들은 발견되었습니다. 수동태 이해됐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위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얘들아 끊어서 딱 생각해 보면 지금 to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 꼭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조금만 제가 길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to 부정사 나오게 되냐면 이건 오형식이야. 오형식이 우리가 어떻게 공식이 되죠? 여기 좀 설명해 볼까요? S, V, O, O시다 그죠? 여기 오형식이지. 근데 이제 목적어 자리가 octopus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주어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죠. 됐니?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얘들은 그대로 나오거든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대로 나올 때 여기에 원래 어떤 형태였냐는 거예요. 요때 요 형태가 아마 to 부정사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밑에 to 부정사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이렇게 to collect로 나왔다라는 거. 요거는 문법적 현상이다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고 간단한 거는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be found to 동사 원형. 뭐 하는 것을 발견되다. 됐지? 위에 건 좀 지우고 깔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몇몇의 문어들은 발견되었습니다. 뭐 한다고? 자, collect는 뜻이 뭐예요? collect. 수집하다다 그죠? 수집하다. 적어보자. 그렇죠? 수집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모으는 거야. 무엇을? coconut shell, 그죠? 코코넛 껍질이다, 그죠? 쉘 껍질. 코코넛 껍질을 모으는 모습이 발견됐대. 그거를 왜 모을까 했더라. 생각해보자. 아까 야생에서 돌을 가지고 자신의 그 그죠?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벽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썼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코코넛 껍질도 뭔가 보호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지?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들은 저희가 좀 크게 좀 보자. 첫 번째, cleaned. 체크 쫙. 그 다음에 뒤쪽에 carried. 쫙. and piled. 그죠? 네. 요거 생일 수업 오래 한주 알겠지, 그지? 이거 무슨 구조예요? A, B, and C. 그죠? 밑에 적어볼까? 병렬 구조. 병렬 구조다, 그지? 네, 병렬 구조라는 거는 A, B, C 형태가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된다, 그지? 과거형, 과거형, and 과거형. 보이지, 그지? 자, 넘어갈게. 계속 바로 진행하자. 자, 그들은 clean, 세척했습니다. 세척, 씻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했다. 무엇을? The shells. 그 껍질을 일단 깨끗이 했습니다. 자, 뭐를 가지고? with bursts of water. 자, 물인데 얘들아, burst가 뭐냐면 뭔가 팍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한 번에 해석해 줄게. burst of water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급류라고 합시다. 급류. 왜 급류라고 할 수 있냐면 급류는 빠르게 물이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또는 빠르게 물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급류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burst of water, 물이 빠르게 터지는, 빠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다가 코코넛 열매를 일단 씻었다는 거죠. 문어가 얘들아 이게 손으로 우리처럼 비벼서 설거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압이 센 곳으로 가야 되겠지. 수압이 뭔지 알지, 그지? 물의 압력이죠. 그 수압이 센 곳이 바로 급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석하면 부드럽죠. 자, 급류에다가 일단 shell, 그죠? 껍질을 씻습니다. 자, 그리고요 carry them, 그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밑에 적어보자. 바로 shells가 되겠죠. 껍질을 가져가죠. carry는 알지, 그지? 가져간다, 옮겨간다. 그 껍질들을 옮겨갑니다. 어디로? to a new location. 자, 새로운 로케이션은 장소가 되겠지.
그죠? 새로운 장소로 껍질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and pile. 자, 파일을 먼저 밑에 또 적어줄게 얘들아. 파일은 쌓다가 되겠죠. 그죠? 쌓 올리는 거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썼습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이 말이죠. 여기서 그것들이 뭐예요? 똑같이 share잖아요. 그죠? share. 그죠? 네. 코코넛 열매를 어떻게 쌓는다? 뭐로써? as a shelter. 자, as는 또 적어주자. as는 뭐로써? 자, shelter는 뭐냐면 밑에 적어줄게. 은신처. 그렇죠? 은신처. 쉽게 말하면 거처지 거처. 자기가 살아가는 곳이죠. shelter. 네, 그런 것으로서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코코넛 열매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쓰는 거야.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죠? 똑똑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체크합시다. 지금 주어 자리에 ing가 나왔잖아요. 그지?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ing 썼으니까 내가 적어볼까? 동명사가 되겠죠. 주어입니다. 그죠? s 동명사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 많은 것. 됐죠? 자, traveling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면 안 돼, 얘들아. 여행은 아니야. 여기다 또 적어줄게. 이동하다. 여행하면 안 돼, 얘들아. 이동하다. 아시겠죠? 자, 이동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shells. 그 껍질들을 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가지고 있을까? under their body. 그들의 몸 아래에.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어가 있으면 자신 몸 아래에다가 그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밑에다가 숨겨서 간단 말이야. 그것은 자, 동사 체크해라. force. 동사죠. 주어는 요거 traveling이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 force 다음에 얘들아 뒤에 뭐가 나오냐면 to가 나온다. 이거 체크해라고. force랑 to랑 짝지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됐니? 자, force는 뜻이 뭐냐면 그쵸? 강요하다라고 할까? 강요하다 또는 뭐뭐 하게 하다. 그죠? 네. 억지로 하게 하다 이 말이거든. 자, 다시 그들의 몸 아래, 즉 문어다. 그죠? 자, 문어 몸 아래에다가 shells, 저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또는 강요했습니다. 누구를? them, 그 문어들을 뭐하도록? walk slowly, 느리게 걷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코코넛 열매가 아니라 무겁잖아. 그리고 뭐 자기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동하기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느리게 이동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뭐를 따라서? along the sea floor. 그죠? along은 뭐냐면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걸어갈까? the sea floor. 바닥이다. 그죠? 바다? 해저 바닥인가? 그죠? 또 적어볼까? 바다. 재밌네요. 해저 바다. 그렇죠? 네. 그 바닥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밑에 또 바닥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얘들아. 그죠? 여기 이제 밑에다가 여기 밑에 이제 문어가 기어가는 거예요, 문어 여기다가. 그죠? 문어가 이렇게 막 기어간다 이거죠. 문어. 이렇게 간다 이거죠. 됐니? 이해됐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문어는 우리 또 포식자가 나오면 빠르게 헤엄쳐서 좀 가야 될 필요는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어 지금? 코코넛 열매를 지금 딱 가지고 이제 자기 은신처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게 갈 수 있겠어? 걸어가는 거 쉽게 말하면 또 수영이 아니라 걸어가게 되는 거죠. 뭐를 따라서? 해저 바닥을 따라서. 이러면은 분명히 문어한테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포식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내용이 바로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정리 다 됐죠, 얘들아? 자, 갈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문어가 도구를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구를 쓴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문어가 그걸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 어느 나라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문어의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문장하고 우리 또 잠깐 끊었다가 네 번째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 자, 이것은 this. 자, 이것은 made. 만듭니다.
그 문어로 하여금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문법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made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라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more exposed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수까지해서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자, 다시 이과 중요 문법은 분사입니다. 오케이? 알겠지? 잘 기억해야 된다. 분사라는 거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다, 그지? 자, 그럼 다시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것을 만듭니다. 그 문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더욱 exposed 꼭 체크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다 이거. 뜻은 뭐야? 노출되죠? 이거야. 그러면 문어로 하여금 더 노출시키는 거다. 노출이 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Predator. 자, Predator는 뭐죠? 포식자가 되겠지. 됐나?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냐면 일단 문법적인 표현들 잘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made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문어들 어떻게? 더욱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exposed. 누구에게? 포식자에게.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알겠나? 자, 그러면 선생님 this가 뭡니까? 자, this 이런 건 선생님 알 수 있지 얘들아. 충분히 알 수 있다 얘들아. 잘 체크해야 돼. 우리가 영어에서 this, that 이런 거는 대명사로서 우리가 그것, 이것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알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자, this 가리키는 건 뭐냐면 위에 잘 적어놔라. 잘 적어보세요. 문어가, 그죠? 문어가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됐니? 문어가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해저 바닥을 따라, 그지? 해저 바닥을 따라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 요거야. 학교에서 얘들아 this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바로 위의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 윗문장이죠. 윗문장 선생님이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윗문장입니다. 윗문장을 제가 해석을 한 거고 요 부분을 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으면 돼. 문어가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해저 바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거. 이해됐지? 그렇게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문어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것은 문어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포식자에게 더 노출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취약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포식자한테 잡아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오케이, 요거 잘 체크해라 얘들아. 자, 넘어갈게. 자, but 하지만 자, 이거 체크하자. it 그 다음에 that 요거 우리가 가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요거 뭐 진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뭐처럼 보이냐면은 자, 그들은 자, 마찬가지 문어다 그죠? 자, 그들은 were willing to 요거 수거다 그죠? were willing to는 뭐냐면 기꺼이 뭐뭐 하다. 됐죠? 자, 문어는 기꺼이 그래도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뒤에 to가 나온다 그죠? to 다음 동사 원이 나오겠죠? 자, 기꺼이 뭐를 할까? take that risk. 자, 요건 표현입니다. take that risk는 뭐냐면 risk까지 포함해서 표현 같이 적어줄게. 위험을 무릅쓰다. 무릅쓰다. 그죠? 위험을 지다 이 말이야 얘들아. take that risk. 그 위험을 가진다 이 말이니까. 됐지? 그래서 기꺼이 그 위험을 무릅씁니다. 뭐를 위해서? For greater future protection. 더 나은이다 그죠? greater는 더 나은 미래의 보호를 위해서 이 말이죠. protection 보호 적어줄까? 얘들아 미래의 보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이 코코넛 열매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자신의 은신처에 가서 그걸 쌓아둬서 은신처로서 즉 shelter 그죠? 피난처 거처로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위험하지만 그죠?
포식자한테 노출되잖아. 근데 지금 당장 위험하지만 이 위험을 감수해서, 즉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가져가면은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미래의 보호를 위해서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어가 똑똑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거죠. 미래의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됐죠? 여기서 얘들아, 대한 리스크도 마찬가지. 그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했을 때 이 위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좀 체크해라 얘들아. 여기 바로 that risk입니다. 그죠? 그 위험이 되겠죠. 뭐죠? that risk. 그런 위험이 바로 이거라고 해요. 포식자에게 노출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지겠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the scientist, 과학자인데요. 자, who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discover the behavior까지 별로 묶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who를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거는 주격이 되겠습니다. 됐나? 자, 어떤 과학자입니까? Who discovered, 발견한 과학자지. 무엇을 발견한 과학자야? The behavior, 그 행동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됐니? 여기서 얘들아, 그 행동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적으로 어떤 행동이야? 간단히 적어볼까? 뭐예요? 코코넛 열매를 뭐 하는 거? 운반하는 거. 이것만 적을게, 그죠? 코코넛 열매 운반하는 이 행동을 말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위해서. 그죠? 자, 이러한 행동을 발견했던, 그죠? 또는 뭐, 그죠? 발견이 맞겠다, 그죠? 발견했던 그 과학자들은 argue that, 뭐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뜻이지. argue는 주장하다. 주장하다. 됐죠? 주장을 합니다. 얘들아, argue 다음에 that, 요거 짝지 많이 나온다. 이거 잘 체크해라. argue that. 선생님 요거 짝지라고 하는데, 요 that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죠? 자,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is, 이것이야말로 this, 이것은 this is a clear evidence,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적어줄게. 분명한, 그 다음에 evidence는 증거가 되겠죠. 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요거는 of, 이렇게 보시고요. 뭐의 증거다, 그죠? 자, 마지막 문법입니다. 자, of 적어주시고 체크. 그 다음에 뒤에 using까지 체크. 얘들아, 이거 잘 들어라. 다시 저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얘는 분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분사가 아닙니다. 분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동명사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동명사로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이걸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잘 봐. 자, of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지. 됐니?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가 ing가 나온다, 그렇죠? 네, 동명사로서 ing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중간에 있는 autopossess의 명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처리할 수 있냐면, 이거 잘 적어놔야 돼. 바로 동명사의 뭐다? 의미상 주어다 라는 거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구누구가라고 해야 돼. 이거 잘 체크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문어가. 됐니? 문어가 뭐 하는 것? using tools.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체크해야 된다, 얘들아. 다시 얘기한다. 이거 분사 아니야. 동명사로 봐야 돼. 꼭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분사랑은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유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할게. 그 행동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떤 증거? 문어가, 됐니?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opossession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해석은 뭐뭐가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가 끝났는데,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문어가 똑똑하다라는 증거를 도구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봤죠. 도구를 쓴다는 관점에서는 문어가 굉장히 intelligence, 지능을 가지고 있다. intelligent, 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강의 마무리하고 또 이 강의 끝까지 본 학생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요 세 번째 강의는 뭐 또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 빠르게 우리 또 이과 본문을 분석을 하도록 할게. 그러니 요 3강 그죠?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조금 피곤한 학생은 잠깐 리프레시한 다음에 우리 또 4강에서 선생님이 또 준비하고 있을 테니 또 4강에서 같이 또 재밌게 또 본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너는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은 4강에서 너네를 기다리고 있을게. 4강에서 보자. 4강.